자, 지금 한국 사람도 많이 가는 세계 최고의 관광 국가인 태국에서요. 일주일 만에 코로나 신규 환자가 7만 6천 명이 보고되고 그중에 40명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과거 코로나 팬데믹 기간 2023년 사이에 지구상의 인구 한 90%가 감염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면역성을 가지면서 소멸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서 지금도 코로나가 있지만은 그때만큼 피해를 끼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태국에서 지금 한 주에 7만 6천 명이 감염되고 그중에 4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과는 달리 20대, 30대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서 4주 동안에는 116명이 죽어서 그래서 계절 독감, 인플루엔자 사망자보다 29배나 많아. 그래서 태국에는 지금 마스크를 쓰라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기존의 오미크론 코로나 중에서도 한국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한국의 코로나 때 초과 사망자 포함 10만 명이 코로나로 죽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식 정부 파악이 3만 5천 명이고 정확하게 그 기간에 초과 사망자가 6만 5천 명 정도 돼요.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가 죽었는데 그 중에요 한 3분의 2는 오미크론으로 죽었어요. 2022년 초반에 덮쳤더니. 자,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 계열 변이가 확산되고 있고 또 다른 변이는요 님버스라고 부르는 그야말로 면도칼로 베인 듯한 고통을 편도선 등에 주고 심한 열과 오한이 있는 이런 증세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에 면역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전에는 코로나 같은 게 없었어요? 있었지요. 저희가 어렸을 때 감기, 인플루엔자 이꼴 코로나라고 여겼습니다. 그때 코로나 걸렸다, 감기 걸렸다 하고 동의어였어요. 자, 그랬는데 그 뒤에 감기 정도 되는 코로나인 줄 알았는데 2020년 코로나19는요. 감기 걸려서 면역이 있던 사람들을 지구상에서 1,000만 명 이상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 3천만 명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것은 변이가 나오면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 백신에 대한 효능에 지금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는 백신 음모론자인 케네디가 미국의 보건장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는 코로나를 노약자만 맞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맞든가 말든가 정부가 관계 안 할 거니까 비싼 돈 주고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정부가 코로나 다시 재유행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서 머지않아 한국에도 유행할 거라고 봐요. 자, 올여름 휴가 기간에 태국이나 그 인근 나라들을 굉장히 많이 가겠죠.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에 제일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올 거예요. 자, 오게 되면 여름에 전부 문 걸어 잠그고 다 에어컨 이렇게 틀지 않습니까? 그럼 환기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환자가 다시 폭증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코로나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 실제 지자체별로 코로나 백신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코로나는 변이가 쭉 됐는데 백신은 지금 변이된 코로나에 중점을 둔 백신이 아니라 옛날 코로나 백신인 거예요. 그래서 백신이 의미가 있는지도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질병청에서도 올여름 코로나가 굉장히 재유행할 거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홍콩에서도 지금 많다고 합니다. 자, 국내 환자는 매주 한 100명 수준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기억으로 되돌아가면 초반에 난리 칠 때는 그래도 별로 죽지 않았어요. 몇 명 이런 수준이었는데 진짜 난리가 난 것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예요. 그때는요 엄청나게 번져가지고 한 달에 10,000명 이상씩 막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왜 번졌습니까? 2021년 10월부터 문재인 정권이 위드 코로나라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살자고 위드 코로나를 했지요.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종이 닥치면서 코로나에 대한 접촉 제한 등이 풀려버리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났다고 생각하다가 무더기로 숨지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새로운 신규 백신이 없어서 조만간 도입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조심해라고 말만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목에 면도칼이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변이는 님버스라고 한국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았던 오미크론의 변종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브라질, 그리스에서도 지금 코로나 환자가 확산이 되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예의주시한다는데 미국이 세계보건기구에 탈퇴해버려서 이제 세계보건기구도 영향력이 미미한 단체가 됐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최근에 한 보도자료에 150만 명의 초과 사망자가 별도로 있었다. 그래서 보건이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 죽지 않아도 될 코로나로 죽은 사람으로 집계된 것 외에 150만 명의 초과 사망자가 잊혀진 죽음이 됐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문제요, 우리가 예사롭게 여길 게 아니라 매우 심각하게 다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몇 년간 고생을 했으면서도 그 위험을요 벌써 간과한 채 마치 그게 없었던 것처럼 지내고 있어요.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은 다시 안 걸린다. 저도 2번 걸렸습니다. 2번째 제가 걸렸을 때 신장에 치명타가 와서 신장 이식 수술을 했지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면 저는 그야말로 집 사무실만 딱 왔다 가면서 아무도 안 만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로나에요 우습게 여기지 말고 초반부터 매우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한국에서 최근에 보면 먹는 것도 아끼고 옷도 안 사고 이런 경향이 많아졌는데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이유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요 지금 기초생활물가, 필수품, 생필품 물가가 OECD 국가 등 우리와 경제 사정이 비슷한 주변 국가 대비해서 너무 높다는 겁니다. 물가가요. 그래서 고물가로 지금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게 매우 줄어들게 되면서 소비를 갖다가 억제하고 있다. 이것이 내수 위축으로 가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물가,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필수 기초생활품목과 관련한 생활물가가 4년 동안에 20%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OECD의 평균 물가 중에 한국이요 거의 선두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비싼 것이 과일, 채소, 육류 가격인데 한국의 과일, 채소, 육류,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이 가격이 OECD 국가 전체의 1.5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생활 물가가 그야말로 저소득층일수록 서민일수록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고 소비 위축으로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생활 물가가 너무 높고 여기에 이제 주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집값 양극화 주요국 중에 1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 주요 대시, 중국 북경, 일본 도쿄, 캐나다 토론토, 호주 시드니,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이런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서울과 전국의 집값 상승률 격차가 69.4포인트로 주요 7개 도시 중에서 1위였다는 거예요. 해당 기간 서울 집값이 112.3% 오를 때 지역은 42.9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기간이라는 것은 2014년부터 10년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체감 주거비가 전남의 4.7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집값 주거비가 이렇게 많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요 수도권의 절반 이상의 국민이 사는데 이들의 체감 물가가 집값, 주거비 등에서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소비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 10년 동안에 물가도 엄청나게 올랐고 집값도 엄청나게 오르면서 주거비가 엄청 상승했어요. 특히 한국 수도권에는요. 자, 그러니까 한국 국민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주거비 그리고 먹거리 물가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